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971년 5월에 있었던 진삼파동입니다. 71년 4월 27일 대선이 끝나고 이제 71년 5월 2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71년 대선은 굉장히 박빙이었죠. 일단 김대중이 그 시민당 대통령 후보로 뽑힌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비주류가 예상을 뒤엎고 대선 후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제 시민당 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경선 불복이나 어떤 분열 없이 통합된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대중 시민당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깝게 졌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야당이 선전한 대선이었습니다. 그 신민당 당수였던 그 당시 유진산 당수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지원을 위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민당 내에서는 아버지 같은 당수, 아들 같은 후보라는 훈훈한 미담이 쭉 선거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와중에서 유진상 당수가 영등포 갑구 지역구를 포기하고 뭐 전국구로 등록을 해서 자기 지역구를 영등포 갑구 지역구를 공화당 장덕진 후보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냐, 돈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김대중 계열에서 규정을 하고 동대문과 서대문에 김대중 계보 위원들 산하의 청년들이 수백 명이 단체로 중앙선관위 앞에서, 또 유진산 시민당 총재의 자택 앞에서 폭력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폭력 난동을 벌입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폭력 난동입니다. 김대중 계보였던 김원만 지구당 위원장은 진산이 유진산 당수가 지역구와 전국구를 판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한다, 이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청년들을 선동해서 아주 난장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김대중 계열은 유진상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대중이 친화적인 당 중진들 4인을 모아가지고 4인 중진을 모아서 4인 회의를 해서 김대중은 당수 권한 대행에 총재 권한 대행에 총재 권한 대행을 결정하고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김대중의 당수 총재 권한대행 취임은 불법적인 처사로 규정이 돼서 당수 총재 권한대행에 취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취임하지 못하고 그 당시 원로였던 김홍일 선생님이 총재 권한대행이 취임해서 71년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유진산 의원은 이 71년 5월 6일 폭력 난동을 통한 이 폭력 난동을 통한 자기 자신의 중상모략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민당 특별조사위, 그 다음에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게 됩니다. 그럼 진산파동의 본질은 무엇이냐?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로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산은 공화당으로부터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로 유진산이 감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한 게 없습니다. 진산이 공화당한테 지역구를 팔아먹었다는 김대중 계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고 엄청난 음해이며 중상모략입니다. 엄청난 음해이고 중상모략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민당 중앙상무위에서는 김대중 의원이 유진산 당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김대중 의원은 유진산 내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나의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유진산 당수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진산은 곁에 있던 김대중 대법원 김상현 자네는 종아리를 맞아야 해. 그러자 김상현 의원은 네 선생님 두 글자를 지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산파동의 본질은 당권 다툼이었습니다. 김대중 진산파동의 본질은 김대중 계열이 유진산 당수의 당권을 탈취하고자 유진산 당순을 음해모략, 중상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2년) 대선이 끝나고 정계 은퇴한 DJ는 자기 정계 복귀 과정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1995년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이기택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민주당인 DJ의 동교동 세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DJ의 동교동계가 훨씬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택 민주당 총재는 대의 명분과 공정성을 통해서 DJ의 민주당 당권 장악 시도를 잘 견제하게 됩니다. 결국 DJ는 자기의 동교동 개보원들을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서 새로운 정당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96년 총선, 다 아시다시피 96년 총선에서 야당은 여당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당이건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 중요합니다. 남의 약점을 너무 침소봉대하고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기 자신의 당내 경쟁자를 중상모략해서 제거하려는 행위들은 결국은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진산 전 신민당 당수를 보고 사쿠라라고 그러는데, 이 야당에서도 민주당 신파 구파 5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중상 비방 모략이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의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재산이 상도동의 집 한 채였습니다. 은행에 저당권 한 2천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2천만원의 부채가 잡혀있는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유진산 전 당수는. 유진산 당수는 많은 정치 자금을 만지고 집행했지만 자기 개인이 사적으로 치부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7, 80년대, 90년대를 제대로 파고드시면 누가 사쿠라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흘러서 DJ 비자금은 이제 서서히 그 규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신민당 당 총재였던 유진산 당수는 유산으로 은행의 저당권 2천만 원이 잡힌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신민당 유진산 당수는 정치를 할 때 엄청난 중상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